이상하네. 요즘 왜 이렇게 손가락이 뻑뻑하지?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깜빡이는 일이 잦아졌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50대 이후 흔히 나타나는 관절의 뻣뻣함, 전신 피로, 그리고 깜빡임. 서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 미세한 염증이 서서히 쌓이면서 관절, 혈관, 근육, 뇌까지 동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그래서 통증은 통증대로, 피로는 피로대로, 깜빡임은 깜빡임대로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이 만성 염증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만성 염증의 뿌리를 확인하고 생강이 왜 염증 관리 식재료로 주목받는지, 그리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확실히 올라가는 5가지 시너지 음식 최신 연구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원래 외부 자극이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는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해 몸속 곳곳에서 미세한 염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용한 불길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큰 통증이 없어도 속에서는 관절, 혈관, 근육, 뇌까지 서서히 타들어가듯 손상을 일으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50대 전후부터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고 여기저기 잔통이 생기고 아침마다 관절이 굳은 것처럼 뻣뻣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에 쌓인 염증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며 근육 회복 속도도 느리게 만들어 일상생활의 체력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만성 염증이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염증을 낮추는 순간 관절 통증, 전신 피로, 기억력 저하까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떻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특히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 관절염, 움직임 감소, 낙상, 뇌 기능 저하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층의 만성 염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바로 관절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나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조금씩 풀리는 현상. 이것은 관절 속 염증이 밤사이 더 심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이 이렇게 뻣뻣하면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집니다. 자꾸 휘청이거나 계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이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을 덜 움직이게 됩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순간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감이 떨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죠. 실제로 노년층 낙상의 상당수는 근육 감소와 관절 염증이 함께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그때부터 건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상보다 더 큰 문제는 낙상 이후의 뇌 건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낙상으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만성 염증이 관절과 혈관을 거쳐 뇌신경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단순 깜빡임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관절의 작은 염증이 움직임 감소, 근육 감소, 낙상, 뇌 기능 저하,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층에서 관절 통증과 깜빡임이 왜 함께 나타나는지, 왜 피로와 무기력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가 아니라 의학, 영양학 연구에서 항염식품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들입니다. 먼저 생강의 대표 성분인 진저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효소와 물질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하게 과열된 면역 반응의 불꽃을 꺼주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지아 대학교와 서울대 실험 연구에서는 진저로리, 프로스타글란딘,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전환되며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진저롤보다 항염 항산화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말린 생강이나 생강가루가 기침, 소화불량, 몸살 완화에 많이 쓰였던 것도 이 쇼가올의 항염 항산화 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 성분이 함께 작용해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생길 때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늘어나 관절 연골, 혈관 벽, 뇌 신경세포에 조용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데 생강 속 항산화 성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며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첫째,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둘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며 셋째, 염증과 함께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관절, 혈관, 근육,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 저널과 식물치료 임상 연구에서도 생강 섭취가 관절 통증 감소, 혈관 기능 개선, 혈당 조절, 근육 회복, 심지어 인지 기능과 관련된 지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염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얻으려면 생강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까요? 생강의 효과는 양과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강은 섭취량과 가공 형태에 따라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 둘째, 쇼가올이 잘 만들어지는 형태로 먹는 것.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생강의 항염 진통 효과가 소량을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연구 기준으로는 건조 생강 하루 2-3g, 즉 동전 크기 얇은 조각 2-3개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생강 속 진저롤이 가열되거나 건조되는 과정에서 쇼가올로 일부 전환되면서 염증 조절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말린 생강, 찐 생강처럼 가공된 형태가 항염 효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을 100도씨에서 10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찌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빠르게 전환되고 일반 생강보다 쇼가올 함량이 5에서 10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항염 항산화 활성도 더 높아지고 매운맛과 자극이 줄어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강을 오븐에 건조한 경우 역시 항염 효과가 높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슬라이스한 생강을 60에서 80도씨에서 건조했을 때 쇼가올 함량이 최대 6배까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매운맛은 강해지지만 염증 조절에 중요한 쇼가올은 오히려 증가의 항염 목적에 매우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가열하거나 건조된 형태의 생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강차처럼 가열된 형태, 오븐에서 천천히 말린 생강, 100도씨에서 10분에서 20분 찐 생강. 이처럼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는 과정이 포함된 생강 형태가 항염 항산화 능력을 가장 크게 높여줍니다. 반면 생생강은 진저롤이 풍부해 항균, 항산화, 소화 개선에 효과적이므로 목적에 따라 두 형태를 다르게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는 진저롤이 가장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과 함께 찌거나 끓이면 쇼가올 전환도 더욱 극대화되어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생강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하니 잘 세척해서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항염 성분이 크게 활성화된 말린 생강과 찐 생강은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특정 재료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항염 시너지차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과 강황입니다. 생강의 쇼가올과 강황의 커큐민은 서로 다른 염증 경로를 동시에 낮추는 강력한 항염 조합입니다. 말린 생강이나 찐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리고 강황가루를 조금 더해 드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염증으로 인한 피로감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에 꿀의 항산화 작용이 더해지면 속이 차갑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찐생강에 꿀을 더해 따뜻하게 드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전신 피로가 빠르게 가라앉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 속 비타민C는 생강의 항염 작용을 보완하며 혈류 개선과 면역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말린 생강을 우린 차에 레몬 한두 조각만 더해도 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덜 쌓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의 순한 안정 성분과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피로 긴장 완화, 손발 냉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찐 생강과 대추를 함께 우리면 체열 보존 효과가 높아져 오후까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고 말린 생강은 쇼가올이 풍부해 식후 혈당 관리와 염증 억제에 유리한 조합입니다. 따뜻하게 우린 차 한 잔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겨울철 순환 저하로 쌓이는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조합은 모두 찐생강과 말린 생강의 활성 성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항염, 순환, 피로 회복 작용이 더해진 건강한 차 레시피입니다. 매일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하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강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가 약한 분.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지만 과량 섭취 시 위산 분비가 늘어 속쓰림, 트림,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석, 담낭 질환이 있는 분.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는 분들에겐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생강은 혈액 점도를 낮추는 작용이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열 39 이상 상태. 이미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생강을 섭취하면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신 첫 3개월. 소량은 괜찮지만 과도한 생강은 자궁 수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강은 일상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다만 생강은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도 과량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실 계획이라면 하루 2-3g, 즉 동전 크기 얇은 조각 2-3개 정도의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기본적인 안전선을 지키면 생강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관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의 핵심은 소량을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생강차 한두 잔만 더해도 몸의 순환이 부드러워지고 전신 염증으로 인한 뻣뻣함과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셔서 염증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이 줄면서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힘들었던 관절 시작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염증이 줄어들면 혈류 흐름이 안정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던 분들은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몸이 축 처지는 피로감도 예전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소화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도한 염증이 줄어들면 위장과 장의 긴장이 풀리면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 지연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신 염증이 낮아지면 몸이 과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고 일상의 힘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겹치면서 몸 전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변화들이 쌓이면 몸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한 항염 효과가 있지만 우리 몸의 건강은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릴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안정된 수면 리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생강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지고 염증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생강 한 잔을 더해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을 편안하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음에도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